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1월 4일 수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구직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하반기 구직 활동을 포기한 취업 준비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11월에 부는 칼바람이 더욱 차갑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대전시는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일자리 종합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청 로비에서 이틀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13일까지 넉넉하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넉넉하게 진행되는 만큼 다양한 기업에서 참여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또 쌍방향 프로그램으로 화상 면접도 실시하고요. 지역 인재 의무 채용에 관한 정보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가 취준생뿐만 아니라 또 구직하시는 모든 분들께 단비 같은 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예. 자, 오늘 아침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인 것 같은데요. 먼저 날씨부터 알아봅니다. 강혜랑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이제는 쌀쌀하다는 느낌보다 춥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이렇게 때이른 추위가 온종일 이어질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겨울 외투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날씨입니다. 지금 대전은 영하 0.5도 선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습니다. 곳곳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가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대전이 13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공기는 깨끗하겠지만 대기가 건조한데요.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 남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아산 11도, 공주 12도, 대전 13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12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2m까지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고요. 토요일 오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진짜 춥다. 네. 벌써 겨울이 왔나 이렇게 생각한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이 절기상 입동인데 벌써, 네. 만추와 입동 사이 이 가을이 가는 이맘때가 가장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참 바람결이 좋다라고 이야기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이번 주가 단풍 구경을 할 수 있는 막바지라고 하니까요. 아쉬움을 안고 빨리 둘러봐야겠어요. 맞아요. 네. 예. 이 단풍 구경도 드라이빙 스루 아니면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워킹 스루 한 분들 계실 텐데 네. 그래도 단풍 구경 하지 못했다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사진 스루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 이렇게 정해봤어요. 사진 스루 가을의 맛과 향을 전해요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똑주부 큐 이수진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벌써 날씨가 추워지고 입동 준비할 때가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토요일에 입동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고춧가루도 빻아놓고 새우젓 드리고 또 전기장판이고 온수매트고 이렇게 꺼내놓은 분들 많으실 텐데 주부들만 마음이 바쁜 게 아니에요.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고 찬바람 불면서 대입 수험생들 마음도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제일 싫어한다고 하는데 어제로 수능 시험일까지 30일 정도 남았다고 하죠.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정보들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가 얼마나 여유를 갖고 막바지 전략을 잘 짜느냐가 관건인데요. 시험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2021 수능 대비 막바지 전략 속으로 똑주부 큐. 온라인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첫 등굣길, 마스크를 쓴 고3 학생들이 거리를 유지한 채 학교 건물 앞에 길게 늘어섰습니다. 12월 3일 단 하루만을 위해 묵묵히 달려온 대입 수험생들.
하루 24시간을 그 어느 때보다 촘촘히 쓰고 있을 텐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수능 일정이 미뤄지면서 그냥 모든 대학 입시 일정이 다 미뤄졌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원래 하던 대로 하려는 학생들이 자기 페이스도 좀 잃고 그래서 좀 무너지는 경우를 몇 번 봤고요. 이 마스크도 이게 조금만 힘들어도 신경 쓰이는 게 고3인데 자꾸 뉴스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계속 안 좋은 얘기 나오니까 점점 힘 빠지는 기분입니다. 입시 준비에 끝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 막바지 점검을 해가야 할 시기인데요. 수능 30일 남았으니까 30일로 해서 주요 꿀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운 띄우겠습니다. 3은 바로 3시간 더 공부하기인데요. 내가 지금부터 3시간 더 공부하면 과목당 10점이 올라간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어요. 10에서 10은 10일 동안 남은 공부를 이야기하는데요. 괜히 어려운 문제, 새로운 문제를 풀다 보면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는 문제를 풀게 되면 내가 어느 부분에 근거가 있고 어떻게 풀었던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훨씬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하루 3시간 더 아는 문제 위주로 정리하는 게 좋다는데요. 그렇다면 하루 전날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은 이제 1일이죠. 바로 하루 전이거든요. 괜히 떨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잠을 청하되 잠이 오지 않더라도 눈을 조금 감는 것도 훌륭한 연습이 됩니다. 그래도 잠이 오지 않으면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먹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물론 1등급 우유라 해야 되겠죠. 새벽부터 밤까지 의자에 앉아 있는 수험생들. 자세도 흐트러지기 쉬운데요. 허리 건강은 괜찮을까요? 바르지 못한 자세를 한다면 목과 허리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중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더불어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훨씬 많은 허리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바르지 못한 자세는 디스크나 척추 측만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데요. 척추의 S라인 살리는 비법 들어봤습니다.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가능하다면 30분 이상 자리에 앉아있지 말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자리에서 일어나주는 것이 좋은데 척추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미세 휴식입니다. 장시간 앉아있어 뭉친 허리 근육은 이 동작이 효과적인데요. 반대편 손으로 반대쪽 다리나 의자를 잡고 팔을 쭉 넘겨주면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손을 넘겨주실 때 이 얼굴까지 오른쪽 바닥을 보시면서 돌려주시면 좋고요. 이때 몸에 힘을 다 빼셔야 되고 심호흡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세는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벽에 손을 눈높이로 짚고 시선은 앞쪽을 유지하면서 허리를 끌어내리는 동작인데요. 이게 전신에 힘이 들어가요. 오야. 지금 뭐 허리가 쫙 펴지는 느낌은 말도 못하고요. 이 팔 뒤쪽, 다리 뒤쪽부터 종아리까지. 이야. 이게 전신 스트레칭이라서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트레칭이 됩니다. 어느 부위로 한정된 게 아니라서 자주 해주시면 정말 효과 좋습니다. 시험 당일 도시락 고민도 많으시죠? 이 시험을 앞두고 뭔가 좀 더 특별한 밥상을 좀 차려주고 싶다. 엄마들 마음이 그렇거든요. 특히나 시험날 먹는 도시락만큼은 좀 더 챙겨야지. 어떻게 좀 좋을까요? 그날은 신경 써서 소화도 안 되잖아요. 오히려 평상시 먹던 부드러운 반찬과 그다음에 조금 더 영양스러운 영양이 가미된 그런 반찬을 준비하면 어떨까 해요. 첫 번째 도시락은 한식입니다. 소 불고기 양념에 재워둔 너비아니를 부어주는데요. 부위도 잘 선택하는 게 좋대요. 불고기 할 때는 우둔살 쪽을 많이 쓰는데요. 소화에 신경 써서 채끝살, 살치살 이런 부위를 하면 조금 더 부드럽고 더 담백하게 드실 수 있으세요. 또 도시락 단골 메뉴죠. 바삭한 맛이 일품인 멸치볶음인데요. 볶아주는 이유가 그 비린내 안 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청주 한 스푼을 넣고 볶아주시면 비린내 완전 제거할 수 있어요. 여기에 간장, 설탕, 청주를 넣고 양념 소스를 만들어주는데요. 영양 만점 견과류도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멸치를 넣고 볶아주면 멸치 간이 짜질 수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볶아둔 멸치를 넣어줍니다. 시험날 특별한 음식을 먹기보다는 늘 먹던 집밥, 식어도 맛이 좋은 한식 도시락 좋겠죠?
수험생이 된 기분으로 한번 들어보실래요? 수험생 다시 하라면 하기 싫을 것 같지만 그 기분을 좀 담뿍 담아서. 시험날 소화 안 된다고 점심 거르거나 또 빵이나 우유 사가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요 메뉴 딱이더라고요. 부드럽네요. 이래서 씻는데도 부담 없이 먹으라고. 채끝살이라 식어도 부드럽고요. 수험생들이 신경 안 쓰게 부드럽게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멸치볶음이야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정말 꼭 단짠. 바삭하게 그냥 볶은 그 맛도 그렇고 이것은 계속 집어먹게 될 것 같아. 네. 다음은 브런치 느낌의 도시락입니다. 먼저 유부초밥부터 만들어 볼 텐데요. 밥에 단촛물을 넣고 비벼줍니다. 속에 야채를 넣다 보면 볶아서 넣잖아요. 그럼 또 기름도 좀 들어가고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담백하게 상큼한 유부초밥을 만들 거예요. 입맛 없을 때 달콤새콤한 유부초밥. 아우 좋죠. 이번엔 영양가를 좀 올려볼게요. 달걀, 우유, 마요네즈를 섞은 에그 스크럼블을 준비하고요. 기름기 쫙 뺀 참치도 곁들여줍니다. 유부초밥 위에 토핑으로 올려주면 어렵지 않게 메뉴 하나가 완성됩니다. 자, 그리고 주먹밥도 만들어 볼 텐데요. 쑥갓이 들어가요. 와, 우리 국물 요리할 때나 이렇게 쑥갓을 쓰는 줄 알았어요. 쌈채로 쓰고. 아주 상큼한 주먹밥이 만들어질 거예요. 쑥갓을 다져 넣은 주먹밥. 향기가 좋아요. 그리고 밥이 싫은 친구들한테는 간단한 샌드위치도 좋은데요. 이 바르는 스프레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연유와 녹인 버터로 해서요. 아주 달콤하고 고소하고 살짝 짭조름한 맛있는 소스예요. 이 샌드위치의 비법이에요. 네. 여기에 햄, 치즈, 달걀을 올리면 부드러운 샌드위치가 완성됩니다. 이젠 소화가 안 돼서 또 너무 먹기 부담스러워서 도시락 안 싸간다는 말 나오지 않겠죠? 저는 이 쑥갓 주먹밥에 손이 먼저 가는데요. 야, 이거는 벨려고 입에 대는 순간에 그 쑥갓의 향기가 너무 좋아요. 유부초밥은 위에 토핑만 바꿔주면 또 색다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 샌드위치, 그 기분이 좋아지는 맛이랄까요? 요리해서 달콤하면 기분 좋아진다. 말을 하는 거고 먹기도 간편하고요. 네. 소스도 흐르지 않고요. 그러게. 요 도시락만 받아도 글쎄 한 문제 한 10문제 정도는 생각이 막 날 것 같은데 그렇죠? 정답에 보일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남은 건 누가 얼마나 덜 긴장하고 마무리를 잘 하느냐는 건데요. 고3 수험생 그리고 재수생 여러분,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조금 더 힘내세요. 네. 화면을 보니까 제 고3 때 모습도 생각이 나고요.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더 안쓰럽게 느껴지는데요.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못 돌아갈 것 같아요. 네. 저는 안 돌아가요. 네,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뭐 수험생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주변 분들까지 모두 긴장하게 되는 때인데요. 시험 시간을 앞두고 당일날 그 1교시, 2교시 시험 순서에 맞춰서 교과목을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또 이게 긴장되니까 먼저 좀 긴장 완화되라고 요 알약을 건네거나 또 먼저 이렇게 털어넣게 되는데 요것도 주의하셔야 된대요. 먼저 테스트 해보시고 시험 당일날 드시는 걸 권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뭐 굶지 않고 오늘 소개해드린 도시락으로 좀 이렇게 든든하게 채우면서 공부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30일이라는 시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죠. 새로운 걸 하기보다는 이제 해놓은 걸 정리해야 할 때인데, 자, 뭐 이렇게 너무 욕심 부리거나 아니면은 너무 이렇게 잘해야지 긴장하지만 않는다면 본인의 실력 충분히 발휘할 거라 믿습니다. 예. 자, 이렇게 수험생들이 실력을 쌓아가고 있으니까 저희도 실력 한번 쌓아보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자, 아침엔 퀴즈 문제를 내기 위해서 수험생처럼 공부하고 있다는 네. 이수진 리포터가 계속해서 퀴즈를 내주시죠. 이거 쉽게 풀어야 되는데 경등하게 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예. 하지만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뭐 긴장 완화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선물 받으면 좋은 거고 함께 재밌게 풀어보자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죠. 3, 2, 1. 시각장애인이 손가락으로 더듬어 읽을 수 있게 한 특수한 부호 글자입니다. 6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점자, 2번 각필, 3번 약어.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네. 뭐 영자, 순자, 이 자자 들어간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가족 여러분 중에서 예, 점자라는 분이 계실 수도 있죠. 계실 네, 것 충분히. 같아요. 예. 네. 그분은 확실히 1번 답 맞히시겠네요. 그렇군요. 예, 넉넉하게 100% 맞히시겠네요. 힌트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모든 분들이 맞추셨을 것 같아요. 네. 그 결과도 확인해 보고 싶어지는데요. 시간 모두 썼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답은 점자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읽도록 만든 시각장애인용 문자죠. 지면에 볼록 튀어나오게 점을 찍어서 손가락 끝에 촉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데서 붙은 이름입니다. 네. 오늘은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으로 불리는 송암 박두성 선생이 한글 점자를 반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점자의 날입니다. 잠시 후 수요 초대석 코너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서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문제 풀어보죠. 3, 2, 1. 연안부터 깊은 바다까지 서식하는 조개입니다. 두 장의 패각이 부채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담백하면서 독특한 풍미가 있어서 조개구이로 인기가 좋은 이 조개 뭘까요? 1번 꼬막, 2번 키조개, 3번 가리비. 네. 저는 이 조개를 그 구이로 먹을 때 그 위에 치즈를 싹 올려서 구워 먹는 걸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또 어른 아이들 모두가 가리지 않는 맛있는 맛이니까 그럼요. 네, 가리지 않고 먹는 맛있는 조개 다들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누구나 가리지 않고 네, 맛있게 먹는 예, 바로 그 조개 골라주시죠. 네. 야, 그래서 이름이 붙은 건가 보네.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다 맛있어요. 맛있는 걸로는 고를 게 없는데 어떤 거 하나로 정답 확인해 봅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가리비였습니다. 사세목 가리비과에 속하는 조개죠. 두 개의 패각을 강하게 여다듬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헤엄치는 조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살이 담백하고 풍미가 좋아서 예로부터 고급 식재료로 여겨졌고요. 칼로리와 콜레스테롤이 낮아서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네, 이 웰빙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리비는 11월과 12월이 제철입니다. 이 큼직한 가리비를 소금물에 1시간 이상 해감을 토하게 한 뒤에 깨끗하게 씻어서 살짝 데쳐서 먹으면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문제 주세요. 네, 다시 찾아온 이 불청객 미세먼지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OX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죠. 3, 2, 1. 미세먼지는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대기 오염 물질 중에 하나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10 마이크로그램 이하의 대기 오염 물질 중에 하나다. 자, 이 미세먼지 그 뜻을 한번 이게 손가락으로 한번 세워볼까요? 예,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유해 물질. 열 손가락이네요. 열 손가락. 10이네. 오, 이상하네. 우연일실까요? 우연찮게 이렇게. 열자로도 만드는데 노력하셨네요. 그러게요. 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10마이크로미터. 자, 그러면 OX 확인해보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유해 물질이죠.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흩날려서 내려오는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를 말합니다.
네, 10마이크로미터는 10만 분의 1미터로 아주 작은 입자를 뜻하는데요. 미세먼지는 석탄, 석유 등의 화석 연료가 연소되거나 또 공장 또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온 미세먼지는 기관지를 통해서 폐에 흡착돼서 다양한 폐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외출 후에는 손과 코를 깨끗이 씻어주셔야겠죠? 그럼요. 네.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바로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네, 아침에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문제 풀어보죠. 3, 2, 1. 소리꾼이 고수의 북장단에 맞춰서 일정한 대사와 소리로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악은 무엇일까요? 1번 아악, 2번 판소리, 3번 풍물놀이. 네. 쉽게 맞히실 것 네. 같습니다. 영화 서편제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네. 거죠. 예. 더 이상 힌트 드릴 필요도 없고. 네. 예, 서편제 하면은 떠오르는 거. 떠오르는 예. 것. 네. 그래요, 네. 1번 아, 2번 판소리, 더 드려야 돼요, 3번 풍물놀이까지 보기 드렸습니다. 예. 자, 정답 확인해보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판소리입니다. 한 사람의 창자가 고수의 북장단에 맞춰 소리와 안일이 또 발림으로 긴 이야기를 노래하면서 구현하는 예술입니다. 현재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돼 있고요. 2003년 11월에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네, 판소리는 조선 중기 이후에 남도지방 특유의 곡조를 토대로 발달을 했는데요. 지역에 따라 동편제, 서편제로 나뉘었지만 현재는 판소리 5마당, 판소리 5바탕이라고 해서 춘향가, 신청가, 수궁가, 흥보가, 적벽가만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문제 주세요. 네, 아침의 퀴즈 마지막 문제는 우리말 문제입니다. 문제 주세요. 3, 2, 1. 다음 중 같은 말을 되풀이해 말함을 이르는 표준어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되뇌다, 1번 되내다. 어떻게 쓸까요? 네. 뇌냐, 내냐 둘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네. 말도 안 되는 힌트긴 하지만 우리가 퀴즈 풀 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뇌를 많이 쓰니까 그 뇌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골라보시면 그래요. 예. 좀 더 간단하게 정답 고르실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게 뇌가 깨지 않았을 네. 때 우리가 비몽사몽할 때 그렇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침의 퀴즈는 문제를 푸는 사람보다 힌트를 주는 사람들이 머리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럼요. 자, 예. 1번 되뇌다, 되내다. 어떻게 쓸까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되내다였습니다. 사람이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말함을 뜻하는 표준어죠. 흔히 쓰이는 되뇌이다, 되내다, 되내이다는 잘못 쓰이는 비표준어라고 하네요. 네. 네, 아침인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자, 지금까지 똑주부 큐 이수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사진스루 가을의 맛과 향을 전해요입니다. 가을의 맛, 가을의 멋, 가을에 느꼈던 모든 것들 사진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네, 다양한 사진들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우리가 이렇게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에 걸쳐서 아름다운 가을을 만날 수 있었던 거는 이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손길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가면 지금 자연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슈퍼 리틀 히어로 만나러 함께 떠나보시죠. 지구를 지키기 위해, 미래를 구하기 위해 그들이 떴다. 누구야? 누군데? 이 시대의 진정한 어벤져스. 이름하여 에코 리더스. 하늘은 높고 단풍은 붉고 가을이 깊어가는 백두대간 설악산 기슭에 모처럼 어린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먼 데까지 무슨 일이에요? 저희 학교의 환경동아리 에코리더스에서 강원도 인제에 좋은 멸종위기종인 사냥 생태 교육과 체험 활동을 하러 왔습니다. 태백산맥에 대자연이 살아 숨쉬는 이곳.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관리 보전하는 북부보전센터가 있는데요. 이곳의 주인은 쉽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아주 귀한 분들이라고 합니다. 치명적인 뒤태, 천연기념물 217호. 나 이래봬도 1급이에요. 멸종위기 1급 동물, 바로 사냥입니다. 약 200만 년 전부터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살아있는 화석. 아직 어린 학생들이 날 찾아오다니 칭찬해. 일반적으로 대부분 학생들이 집에서 게임을 하고 좀 혼자서 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야생 자연에 나와서 이렇게 사냥이든 아니면 다른 일반 자연 환경을 느끼면서 그렇게 체험을 하는 것들이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만나보기 전에 사냥이 어떤 동물인지 예습부터 해야겠죠. 진지하게 이론 교육을 받는 에코리더스 학생들. 학교를 벗어나 현장에서 공부하니 머리에 더 쏙쏙 들어옵니다. 중요한 내용을 놓칠까 사진도 찍어놓고 열심히 메모도 하고. 검은 색깔 줄무늬 띠가 있어. 그다음에 우제류 맞아. 우제류 적었어. 열심히 들어가지고 궁금했어요. 사냥에 대해서. 양과 비슷했어요. 이제 진짜 사냥을 만나러 출발. 사냥 서식지는 가파른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손님이 온다는 소식에 다들 부랴부랴 마중을 나와줍니다. 오, 벌써 왔어? 잠깐만, 빨리 끊고 갈게. 어짜. 다리는 불편하지만, 아이고, 손님이 왔다는데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지구 역사의 산증인 사냥을 두 눈으로 직접 보니 신기하고 더더욱 정감이 갑니다. 아유, 잘 먹는다. 먹방에 소질이 있는데. 지금 뭐 먹는 거예요? 이제 겨울철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주로 이제 뽕잎을 먹고. 오늘 경험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이곳이 동물원이 아니라 보존센터라는 점. 에코리더스 학생들은 이렇게 멸종 위기에 놓인 동식물들을 찾아다니며 스스로 공부하고 책임감을 체득해갑니다. 저렇게 귀여운 동물이 이제 곧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아쉽고 슬퍼요. 많이 이 사냥을 알려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서 멸종되지 않도록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도와야 할 것 같아요. 이 순간 이 마음을 저장. 단순히 추억으로 간직하기 위한 사진이 아닙니다. 궁금한 걸 묻고 또 묻는 아이들. 오늘 경험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꼭 거치는 작업이 있다는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교육을 받고 배우고 나서 학교로 돌아가서 아이들 각자가 어떤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도 갖고 또 소감문이나 보고서도 작성을 하고요. 교실 밖 수업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온 에코리더스. 홍천군 동창마을에 위치한 팔렬 중고등학교는 지난 2010년 대한교육 분야 특성화학교로 지정된 사립학교입니다. 교내 다양한 동아리 중에서도 에코리더스는 특히 학생들의 참여가 적극적이기로 소문난 환경 동아리. 회의실에 다시 모여 사냥을 만나고 온 소감과 현장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수업 시간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점수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이야기하는 학생들. 어머니. 네. 그걸 보고 수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 수의사 좋죠. 사냥을 가서 보니까 사냥 이 자리에 정답은 없습니다. 선생님도 학생도 똑같은 에코리더스 멤버일 뿐입니다. 자발적인 만큼 학생들 스스로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학교하고 완전 달라가지고 여기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 동아리를 하면서 너무 이제 많은 체험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멸종위기 동물들 이제 체험을 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알게 됐고 관심 없던 것들도 관심이 생겼고 경험을 자신의 자산으로 만드는 과정, 보고서 작성. 보고서에도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지식의 메모든 소감문이든 그림이든 자유롭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환경 선생님이세요? 저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전혀 환경 자격증도 없는 그냥 일반인일 뿐입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또 환경 교육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어지는데 환경 교육을 시키려니 저는 또 전문가가 아니고 그래서 주변을 보니 강원도에 좋은 기관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환경에 관심이 많고 열정이 있는 아이들을 선발해서 그 아이들을 리더로 세우고 그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와서 저희 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또 여러 사람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리더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동아리 이름도 에코 리더로 짓게 되었고 또 많은 활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열 중학교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한 홍천군 서석초등학교. 이번엔 에코리더스가 초등학교 1, 2학년 동생들의 교실을 찾았습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실 재능 기부를 하러 온 겁니다. 자신들이 공부한 지식을 후배들과 나누는 것은 에코리더스의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 스펀지처럼 쏙쏙 빨아들이는 동생들을 보니 뿌듯하겠어요. 애들이 기특해요. 전에는 이런 적 없었는데 지금 애들은 1, 2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알려준 게 분리수거, 쓰레기 배출 이런 건데 조금 더 신경 쓰면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동생들과 함께할 실습은 에코백 만들기. 이 사인펜을 가지고 오늘 그리고 싶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직접 에코백을 꾸미고 사용할 때마다 늘 환경 보호를 실천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다행히 동생들도 다 재미있어하는 것 같죠? 언니들의 가르침이 잘 전달됐나 봅니다. 분리수거를 하고 음식물도 많이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지구가 더 깨끗해질 것 같아요. 이번엔 에코리더스의 부장 윤형이가 직접 교단에 섰습니다. 네 번째, 섞지 않는다. 섞지 않는다. 비닐! 정답! 그래서 이거 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아주 능수능란한데요. 환경을 지키는 일에서만큼은 베테랑 리더. 처음에는 조금 서툴기도 했지만 여러 번 하고 나니까 이제 설명을 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애들한테 이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이제 애들을 교육시키면서 하니까 이제 부담감은 별로 사라진 것 같아요. 교실 밖 넓은 세상, 푸른 자연 역시 훌륭한 선생님. 자연 속에서 몸소 배우고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리틀 히어로들. 에코리더스의 활약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져 미래의 지구를 지키는 원동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구는 우리가 지킨다. 에코리더스 어셈블! 네, 이 어린 친구들의 활동을 보니까 네. 우리 미래가 참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네. 이 동아리를 결성한 지 몇 년 안 됐지만 벌써 그 다양한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네, 그러니까요. 정말 멋진 친구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환경 보호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만큼 일상 속에서 실천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어지는 순서 수요 초대석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점자의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점자의 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귀한 분을 모셨어요.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어주는 점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대전광역시 장애인 복지정책팀 김주희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저희 아침이 좋다 네. 가족 여러분에게 인사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 김주희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그렇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오늘이 점자의 날인 만큼 점자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이 세종대왕께서 창조하신 우리 문자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또 창제 당시 이름이 훈민정음이고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은 한글을 읽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점자입니다. 네. 6개의 점을 세로로 3개, 가로로 2개 이렇게 조합해서 자음과 모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렇게 만든 점자를 한글이 훈민정음이라고 한 것처럼 이것은 맹인들이 사용하는 한글이다 해서 훈맹정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1926년 박주성 선생님께서 프랑스의 브라이유가 고안한 6점씩 점자를 도입을 해서 6년간의 연구 끝에 한글을 점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점자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눈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어떤 곳들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죠? 네, 쉽게 눈에 띄는 것이 엘리베이터 버튼이나 노란색 점자 블록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비장애인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또 지하철 스크린도 점착한 번호에 점자가 표기되어 있고 또 계단 핸드레일이라든지 또 화장실의 남녀 표시, 그다음에 점자 안내판 그리고 이제 그 현금 인출기 같은 곳에 점자가 표기되어 있고요. 또 횡단보도 신호등에 보면은 시각장애인용 음성 신호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점자가 표기되어 있고 또 이제 집회에도 1980년부터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점자가 표기되고 있는 것은 그 점자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해 제정된 점자법에 따른 것입니다. 아, 우리가 쓰는 그 돈에도 지폐에도 점자가 이렇게 있군요. 저희도 전혀 인식을 저는 하지 못했었는데요. 팀장님이 말씀해주신 곳 외에도 점자 표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점자 표기가 더 필요한 것은 각 기관별로 기관 설명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을 점자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시각장애인은 약을 잘못 복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소화제 같은 가정 상비약이나 또는 그 일반 약품에 점자를 표기해 준다든지 아니면 또 약국에서 판매할 때 점자 스티커를 붙여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또 현실적으로 모든 것에 다 점자 표기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점자 스티커를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그 린스, 샴푸 같은 생활용품이나 아니면은 이제 주민등록증 또 복지카드 같은 곳에 부착해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뭐 생활 속 많은 곳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많이 갖춰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 비장애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 많이 있죠. 네. 속담에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죠. 그럼요. 예, 이처럼 그 신체에서 눈이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이런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보다 훨씬 더 어렵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당장 그 먹는 문제, 식사와 같은 일상생활도 도움이 없이는 하기 어렵고 또 집 밖에 나가면 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한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행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문제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장애인은 한글을 읽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자를 따로 배우고 익혀야 하는 문제. 그리고 또 교육을 받는다든지 악기를 배운다든지 하는 이런 데 있어서도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컴퓨터를 활용해서 문서를 작성한다든지 또는 검색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 시각장애인,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시 장애인은 9월 말 현재로 73,038명입니다. 이 중에서 시각장애인은 7,000명으로 약 9.6% 정도 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시가 지원하는 사업은 우선 먼저 한밭도서관에는 시각장애인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점자 도서하고 또 CD나 MP3 같은 비도서류 합쳐서 약 3만여 점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도서 녹음이라든지 또는 전자 점자 도서 원문을 제작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제작된 녹음 도서를 시각장애인 복지관이나 또는 대전 명학교 같은 데 기증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독서 편의를 돕기 위해서 독서 확대기라든지 또 한손해라고 하는
그 시각장애인은 PC 단말기 이런 보조기기들 갖춰놓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한손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어떤 건가요? 네, 한손해가 뭔지 생소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것은 전자점자도서 원문 파일을 입력을 하면 음성으로 읽어준다든지 또는 그 화면에 점자가 표출이 돼서 손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보조기기입니다. 그런 보조기기군요. 네. 근데 이름이 한손해인데 네. 그 보조기기가 왜 이름이 한손해라고 붙여졌을까요? 아마도 이 크기가 네. 한 손에 이렇게 들 수 있을 만큼 뭐 아이패드 같은 정도 크기. 이렇게, 그래서 한손에 들어오니까 네. 예, 이름도 재밌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시각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네, 그 장애인 수당이라든지 장애인 연금 같은 그 지원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뭐 후원금이 감소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요. 또 비장애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19로 복지관이라든지 또 다른 시설들이 휴관한다든가 또는 출입 인원을 제한하고 있어서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바깥 활동을 못해서 답답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예. 또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부착한 항균 필름들이 점자와 시각장애인 사이에서 가림막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렇다면 혹시 비장애인들이 생활 속에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후원이나 자원봉사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지만 후원이나 자원봉사, 기부 같은 이런 사회적 측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복지시설에서도 운영의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뭐 그렇다고 이것을 전부 다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후원이나 자원봉사가 좀 더 활성화돼서 어려움을 나누고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이런 그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 어떤 감성적인 마인드는 어렸을 때부터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부터 자원봉사를 체험하도록 한다면 자연스럽게 후원이나 자원봉사 같은 이런 사회적 자본이 더 튼튼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했는데 도움받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또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예,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할 때 어떤 점에 좀 유의해야 할지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네, 성경 말씀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듯이 예,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 도와달라든지 또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것은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일 수 있는 문제일 것이고 네, 요즘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많이 돼서 뭐 무례하다든가 뭐 이런 무시한다든가 이런 일은 드물고 다만 이제 해프닝으로 예를 들면 이제 시각장애인이 색깔 있는 안경을 쓰고는 있지만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어떤 뭐 위치를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할 때 아니 왜 바로 앞에 두고 물어보냐 예, 이런 거 또는 사시가 있는 장애인분들한테는 아니 왜 째려보냐 뭐 이런 모해 같은 해프닝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아무래도 서로를 향한 이해와 배려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은 살면서 한 번은 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선천적인 장애든 아니면 살면서 사고나 질병으로 오는 중도장애 또는 노안으로 장애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비장애인은 모두가 다 예비 장애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투자라든지 또 장애인 복지제도가 당장은 장애인을 위한 것이지만 비장애인에게는 또 미래의 보험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은 좀 더 장애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장애인은 또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어려움을 잘 모를 수도 있겠다 하는 점을 헤아려 준다면 서로 화합하고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어울려서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시 김주희 장애인 복지정책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오늘 아침 추위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대전은 2.0도 선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곳곳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는데요.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대전이 13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공기는 깨끗하겠지만 대기가 건조합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 남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공주 12도, 세종 11도, 대전 13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12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2m까지 높게 일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고요. 토요일 오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가을 향기 뿜뿜 구경해요 사진스루입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0479번님, 가족이랑 같이 가을 보양식 해산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대하와 오징어가 일품. 아이들도 정말 좋아하네요. 네. 아이들이 정말 잘 먹었겠어요. 그러니까요. 0958번님, 우리 집에서 가을하면 마당 안에 열린 큼지막한 대봉입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감이 많이 떨어져 몇 개 없지만 그래도 만족스럽습니다. 와, 그래요. 네. 감 떨어질 때 이 대봉 먹으면 그냥 정신이 번쩍. 감도 살아나겠네요. 그럼요. 네. 예. 9215번님, 가까운 수통골에 가을이 가득합니다. 밖에 나가기 싫다던 아이들도 오랜만에 나오니까 참 좋아하네요. 여러분도 마스크 잘 쓰고 잠깐 나들이 다녀오세요. 네. 8099번님, 좀 더 멀리 나가면 가을 풍경을 더욱 느낄 수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결국에 집 앞에 있는 낙엽들만 보네요. 그래도 집 앞에도 가을이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집 앞 낙엽들도 참 운치 있더라고요. 그럼요. 예. 네. 0587번님, 계절의 상징 무주 구천동 단풍과 금산에 핀 핑크밀리입니다. 이맘때가 지나면 내년을 기다려야 하니까 사진으로 찰칵 담아놔야겠죠. 네. 예. 많이 추억 쌓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수로 함께 잘 해봤습니다.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골목골목 맛과 향이 넘치는 대전 한민시장에서 특화 요리 선발 대회가 열렸습니다. 제1회 2020 한민칠품, 예선부터 본선까지 다양한 맛의 향연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맛지도를 그려나갈 현장으로 날따라 와요, 떠나보시죠. 네, 40여 년 전 보따리 상인들이 335 이 솥단지를 걸면서 네. 장사를 시작한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대전 한민시장인데요. 막창 골목으로도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이색 콘테스트를 열었다고 합니다. 네, 이 한민시장은 상가가 오밀조밀하게 있어서 더 친근감이 느껴지고 아기자기한 시장인데요. 막창뿐만 아니라 한민시장을 대표하는 7가지 맛, 칠품을 찾는 콘테스트가 열린다고 하니까 내일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보온에 신경 쓰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